전자기학에서 다루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하가 힘을 받는 원인이 되는 전기장, 그리고 자석이 힘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자기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전기장,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힘을 기반으로 해서 전하가 힘을 받느냐, 혹은 자석의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정해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타라는 양을 정해야 됩니다. 벡타라는 정의하게 되고, 이 벡타는 크기와 보통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 크게 크면 클수록 길이가 길고, 그리고 방향을 정의해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이가 있을 때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제 전기장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을 화살 표현한 것이 벡타가 되고, 우리가 위치에 관한 정보를 표현한 것이 이제 우리가 3차원에서는 XY치가 있을 때, 또 위치에 관한 정보를 표현할 때 얘를 위치 벡터라 그러고 포지션 벡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위치 정보, 위치 벡터와 그리고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는 벡터, 전기장, 자기장 같은 것들이 우리가 표현할 때 벡터를 표현하게 되죠. 포지션 벡터가 A라는 포지션이 있고 B라는 포지션이 있을 때 이 두 위치 사이에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라 그럽니다. 디스턴스 벡터. 그래서 이런 벡터를 표현하는데 위치를 어느 위치에서 어떤 차지가 어느 방향의 힘을 받고 위치가 이동할 때 그 디스턴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는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위치 벡터 R, A라는 표현되어 있고, 위치 B가 R, B로 표현되어 있을 때 A에서 B로 하는 요거를 우리 표현을 R, A에서 B로 표현하고, 얘는 R의 B에서 R의 A로 빼주는 이런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벡터를 합과 차 이런 개념으로 벡터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을 표현하게 됩니다. 덧셈은 기본적으로 두 벡터가 있을 때 이게 A 벡터고 B 벡터가 원점이 같다면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대각선이 해당되는 게 A 더하기 B에 해당되고, 만약 A와 B가 빼기가 있으면 A 벡터가 있고 그다음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만 빼기다 그러면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할 때 얘를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보는 것처럼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요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얘를 시점과 끝을 일치시켜서 A 벡터에서 B 벡터 시점을 해서 요 처음에 A 벡터에서 B 벡터의 종점까지 이어주는 요 방법이 A 플러스 B 벡터의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시점을 합쳐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만드느냐, 아니면 첫 번째 A 벡터에서 B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A 벡터 끝점에서 종점에서 B 벡터 시점을 맞춰놓고 A 벡터의 시점에서부터 B 벡터의 종점으로 연결해주는 이 방법, 이것도 두 벡터를 합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B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뺄셈은 B 벡터를 방향을 반대로 해서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에는 덧셈, 뺄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곱셈이 있습니다. 곱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곱셈을 보통 표현하는데, A 벡터와 B 벡터가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벡터의 내적이 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라 그래서,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 그 다음에 벡터 프로덕트의 아우터 프로덕트라 그래서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의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이 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의 이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 그리고 이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각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면 각이 세타라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것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의 요 크로스는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사인 세타를 해주고 그리고 A 벡터에서 B 벡터로 향하는 A 벡터, B 벡터로 오른손을 감아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인 이 방향 지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A의 N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렇게 해서 크기는 A 벡터, B 벡터 각각 크기에 각 이루고 있는 각의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요거에 이제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크기와 코사인 세타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이고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크기가 주어져 있고 방향이 있는 얘는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A 벡터, B 벡터를 외적을 취한 것은 A 벡터, B 사인 세타로 되어 있는데 B 벡터 크기의 사인 세타라 하면 B 벡터의 크기의 사인 세타라 그러면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밑변과 높이로 이루어져 있는 B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 벡터, B 벡터의 외적은 이 A 벡터, B 벡터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에다가 A 벡터에서 B 벡터를 향하는 오른손으로 그래서 감아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단위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벡터의 외적 부분은 굉장히 유용한 정의를 우리 나중에 전기장 자기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A 벡터라는 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A 벡터라는 거를 X 방향 AX 방향이라는 것과 AY 이 두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요 방향을 하게 되면 AX 방향은 A 벡터에다가 AX를 내적을 취한 것, 즉 요새 각 세타죠. 그래서 X 방향의 성분이 나오고 A 벡터를 AY의 벡터로 하게 되면 AY 방향의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A 벡터를 이렇게 A 벡터의 크기에 AX의 AX 방향, A 벡터를 AY 방향의 AY 플러스 A 벡터를 AG 방향의 AG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 벡터를 이제 B 벡터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 각이 세타면 A 벡터의 B 방향의 성분은 A 벡터를 B 벡터의 요 단위 벡터죠. 그럼 B 벡터의 요 크기로 나눠준 것이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의 B 벡터의 B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위에서 표현해 있는 단위 벡터로 표현해 있는 이 형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A 벡터, B 벡터 내적은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 A 벡터에다가 크기의 코사인 세타의 B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 잠깐 정리하면 크기와 방향에 있는 값을 화살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벡터고 이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좌표계 x, y, g가 있을 때 x, y, g를 xax 플러스 yag 플러스 gag로 표현할 때 이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좌표계 단위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포지션 벡터라고 합니다. 다음 디스턴스 벡터는 두 위치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로 우리가 R에 RB가 있다면 이렇게 A에서 B로 향하는 이런 디스턴스 벡터를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벡터를 우리가 성분에 대한 합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디스턴스 벡터처럼 두 위치 사이의 거리 방향을 나타내는 뺄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를 연산을 본다 그러면 이런 벡터는 덧셈, 뺄셈, 곱셈,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외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덧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끝점을 일치시켜서 보는 것처럼 끝점 일치시켜서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하거나 혹은 한 벡터의 종점에다가 다른 더하고자 하는 벡터의 시점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벡터에서 두 번째 벡터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연결해주면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간단한 벡터의 합을 표현할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벡터의 뺄셈은 한 벡터를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면 B 벡터를 방향을 반대로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벡터의 내적은 보는 것처럼 두 개 사이의 각의 코사인 세타를 해서 크기를 곱을 한 값이고, 외적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에 이 한 벡터에서 두 번째 B 벡터를 오른손으로 감아서 엄지손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방향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를 이제 원하는 벡터의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x, y, g로 할 때 본 것처럼 x, y, g 값을 우리가 표현을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벡터를 위치 벡터를 혹은 벡터를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이런 벡터를 우리가 전기장 확인할 때 그 어떤 점에서 어떤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정의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벡터를 위치 벡터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적이 있는 벡터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